여러분, 서울에 보면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있습니다. 이 석탑을 보면 유리 보호 장치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왜 이렇게 유리로 된 보호 장치를 하고 있을까요? 아마 사람들이 만지거나 하면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요. 또 산성비나 새의 배설물에 대리석으로 된 문화재가 닿으면 쉽게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한 물질은 산성 용액이나 염기성 용액에 쉽게 더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에 물질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책 106, 107쪽, 실험관찰 56쪽을 펴주세요. 오늘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학습 후에는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에 여러가지 물질을 넣었을 때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의 성질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학습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에 여러가지 물질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실험 결과로 공통점을 발견하고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에 여러가지 물질을 넣어보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을 먼저 살펴볼까요? 네, 비커가 8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산성 용액의 대표적인 물질인 묽은 염산, 그리고 염기성 용액의 대표적인 물질인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유리막대 2개와 페트리 접시 4개, 그리고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에 넣어볼 여러가지 물질로 달걀 껍데기, 삶은 달걀 흰자, 대리석 조각, 두부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핀셋과 야숟가락,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보안경과 실험용 장갑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실험을 할 때에는 반드시 보안경을 쓰고 실험용 장갑을 착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염산이나 수산화나트륨 용액은 묽게 만들었지만 피부에 닿거나 눈에 들어가면 좋지 않으므로 꼭 보안경과 장갑을 착용하고 우리 비커를 사용할 때는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합시다. 실험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묽은 염산과 묽은 수산나트륨 용액에 달걀 껍데기와 삶은 달걀 흰자, 대리석 조각, 두부를 넣어보고 어떤 변화가 생길지 먼저 예상해 봅니다. 그 후에 비커 4개에는 묽은 염산, 그리고 나머지 4개에는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묽은 염산과 묽은 수산나트륨에 있는 비커를 먼저 달걀 껍데기와 삶은 달걀 흰자를 묽은 염산과 묽은 수산나트륨에 넣어서 변화를 관찰해 봅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면은 먼저 묽은 염산에 달걀 껍데기와 흰자, 그리고 묽은 수산나트륨 용액에도 달걀 껍데기와 흰자를 넣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물질인 대리석 조각과 두부를 묽은 염산과 묽은 수산나트륨 용액에 각각 넣어줍니다. 이 그림에 보듯이 묽은 염산에 대리석 조각과 두부, 또 묽은 수산나트륨 용액에도 대리석 조각과 두부를 넣어줍니다. 본격적인 실험을 하기 전에 먼저 결과가 어떨지 여러분이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관찰 56쪽을 펴주세요. 자, 먼저 예상을 해볼 건데요. 우리 달걀 껍데기와 삶은 달걀 흰자,
그리고 대리석 조각과 두부가 각각 어떤 물질인지를 조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묽은 염산, 산성용액과 묽은 수산나트륨 용액, 염기성 용액, 이 산성용액과 염기성 용액에 각각 물질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해서 써보도록 합시다. 영상을 멈추고 실험 관찰 56쪽 예상을 해준 후에 영상을 다시 재생해 주세요. 다 적어보았나요? 선생님이 한 예상을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선생님은 묽은 염산에는 달걀 껍데기가 녹을 것 같고, 염기성 용액인 수산나트륨 용액에는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껍데기랑 흰자는 조금 다른 물질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은 염산에는 흰자는 변화가 없고 묽은 수산나트륨 용액에는 녹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리석 조각은 달걀 껍데기랑 비슷한 성질일 것 같아서 묽은 염산에는 녹고 묽은 수산나트륨 용액에는 녹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두부도 우리 삶은 달걀 흰자랑 비슷한 물질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묽은 염산에는 변화가 없고 묽은 수산나트륨 용액에는 녹을 것 같다고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실험 영상을 한번 살펴보고 영상을 보면서 우리 여러 가지 물질을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에 넣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잘 관찰해 보도록 합시다. 물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에 물질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준비물도 많이 필요하고 또 위험한 용액을 다루기 때문에 꼭 영상을 참고해서 조심히 실험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먼저 묽은 수산화 나트륨과 묽은 염산이 필요합니다. 이때 지도서에는 1몰 농도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선생님이 학교에서 1몰 농도를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을 다룰 때 9%로 공급이 되는데 이거를 그대로 그냥 사용하려고 합니다. 학생들과 직접 실험할 때에는 지도서에 제시되어 있는 1몰 농도 만드는 방법을 참고하여서 정확한 농도로 학생들과 실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은 달걀과 대리석 조각 그리고 두부가 필요하겠습니다. 추가로 8개의 비커가 필요합니다. 비커에는 어떤 용액과 어떤 물질을 넣을지 라벨을 이렇게 미리 붙여 놓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실험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핀셋과 약수저가 필요합니다. 물질을 넣을 때 그냥 넣으면 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핀셋과 약수저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실험용 장갑과 보안경이 필요합니다. 실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을 위해 꼭 실험용 장갑과 보안경을 껴주도록 합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다른 실험과 달리 농도가 조금 진한 묽은 염산과 묽은 수산화 나트륨을 사용하므로 꼭 안전에 주의하도록 합니다. 추가로 굉장히 많은 묽은 염산과 묽은 수산화 나트륨이 필요하므로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선생님이 시범 실험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지금 영상을 학생에게 보여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커에 묽은 염산과 묽은 수산화 나트륨을 넣어줍니다. 묽은 염산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산을 넣을 때에는 냄새를 맡지 않도록 하고 비커를 기울여서 조심히 따라주도록 합니다. 이체를 다 따르고 남은 용액은 꼭 이 플라스틱 뚜껑을 덮어서 조심히 보관해 줍니다. 먼저 묽은 염산과 묽은 수산화 나트륨에
달걀 껍데기와 달걀 흰자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달걀을 준비한 후에 직접 껍질을 까서 껍질과 달걀 흰자를 넣어줍니다. 이때 정확한 실험을 위해서 달걀 흰자에 달걀 껍데기가 묻어있지 않게 하고 달걀 껍데기에도 달걀 흰자가 남아있지 않도록 잘 제거해줍니다. 계란은 쪼개어서 노른자 부분을 빼줍니다. 달걀 껍데기를 넣을 때는 이렇게 그냥 떨어뜨리면 액체가 튈 수 있으므로 핀셋을 이용해서 조심히 넣어줍니다. 이번에는 달걀 흰자를 넣어보겠습니다. 달걀 흰자도 이대로 넣으면 용액이 튈 수 있으므로 약수저를 이용해서 조심히 넣어줍니다. 방금 위험했어요. 이것도 약수저를 이용해서 조심히 넣어줍니다. 먼저 달걀 껍데기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서 봤을 때에는 먼저 묽은 수산화나트륨에 있는 달걀 껍데기는 아래에 가라앉고 또 염산에 있는 달걀 껍데기는 위로 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관찰을 해보면 묽은 수산화나트륨에 있던 달걀 껍데기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묽은 염산에 있는 달걀 껍데기 주변에는 기포가 생기고 달걀 껍질이 조금씩 녹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삶은 달걀 흰자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쪽에서 보면 묽은 염산의 경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묽은 수산화나트륨의 경우에는 조금씩 뿌얘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봐보면 흰자는 여전히 탱탱하고 이렇게 잘 부러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묽은 수산화나트륨이 있는 달걀은 굉장히 물렁물렁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묽은 염산과 묽은 수산화나트륨에 대리석 조각과 두부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리석 조각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때는 핀셋을 사용해서 용액이 튀지 않게 조심히 넣어줍니다. 핀셋을 사용해줍니다. 대리석 조각의 경우에는 바로 여기서 핀셋으로 집기보다는 패트리 접시에다가 놔둔 후에 조금씩 건네는 게 좋습니다. 대리석 조각을 패트리 접시에 붓고 묽은 염산에 넣어줍니다. 용액이 튀지 않도록 조심히 넣어줍니다. 두부를 조심히 열어줍니다. 처음에 열면은 두부 국물이 튈 수 있으므로 조심히 열어줍니다. 그리고 약숟가락을 이용해서 두부를 조금씩 넣어줍니다. 두부를 맛보지 않도록 합니다. 적당량을 퍼서 튀지 않게 조심히 넣어줍니다. 먼저 묽은 염산에 있는 대리석 조각은 조금씩 녹고 굉장히 뿌얘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묽은 수산화나트륨의 경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은 묽은 염산의 경우에는 대리석이 녹아 좀 뿌얘져서 안이 잘 보이지 않고 묽은 수산화나트륨의 경우에는 대리석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굉장히 투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묽은 염산에 있는 두부는 별다른 변화가 없고 묽은 수산화나트륨에 있는 두부는 조금 용액이 뿌얘지고 두부가 조금씩 녹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바라보면 묽은 염산에 있는 두부는 용액이 투명하고 두부에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 묽은 수산화나트륨에 있는 두부는 용액이 조금 노래졌고 하루가 지난 뒤에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묽은 염산과 달걀 껍데기의 경우 달걀 껍데기가 모두 사라지고
달걀 껍데기만만 남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묽은 염살과 삶은 달걀의 경우에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묽은 수산화나트륨과 달걀 껍데기의 경우 처음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묽은 수산화나트륨과 달걀 껍데기의 경우 처음과 달리 묽은 수산화나트륨과 달걀 껍데기는 처음과 같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묽은 수산화나트륨과 삶은 달걀의 경우에는 달걀 흰자가 모두 사라지고 흰자 주위에 있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위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걀 껍데기가 모두 사라지고 달걀 껍데기가 조금 남아있고 대부분 껍질만 남아있습니다. 묽은 염산에 있는 흰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묽은 수산화나트륨에 있는 달걀 껍데기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묽은 수산화나트륨에 있던 흰자는 모두 사라지고 흰자 껍데기만 남아있습니다. 이번에는 대리석 조각과 두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묽은 염산에 있던 대리석 조각은 모두 사라지고 용액이 조금 노래졌습니다. 묽은 염산에 있는 두부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묽은 수산화나트륨에 있던 대리석 조각은 처음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묽은 수산화나트륨에 넣었던 두부는 모두 녹고 이제 뿌연 액체만 남아 있습니다. 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묽은 염산에 있던 대리석 조각은 모두 사라지고 용액만 조금 노래졌습니다. 묽은 염산에 있던 두부는 처음 모습 그대로입니다. 묽은 수산화나트륨에 있던 대리석 조각도 처음 모습 그대로입니다. 묽은 수산화나트륨에 있는 두부는 사라지고 아래쪽에 조금 남아있는 두부들이 쌓여 있습니다. 8가지 비커 중에서 반응이 있었던 비커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것처럼 묽은 염산의 경우에는 대리석 조각과 달걀 껍데기를 녹이고 묽은 수산화나트륨의 경우에는 두부나 달걀 흰자를 녹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산성 물질은 탄산칼슘으로 되는 물질들을 녹여주고 또 묽은 강한 염기성의 액체의 경우에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실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잘 살펴보았나요? 우리 실험 결과를 관찰한 내용을 적어보도록 합시다. 실험 관찰 56쪽을 펴고 묽은 염산과 묽은 수산화트륨 용액에 여러 가지 물질을 넣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멈추고 우리 여러분들이 실험 관찰 56쪽을 완성한 후에 영상을 다시 재생해 주세요. 다 적어 보았나요? 네. 우리 묽은 염산에 달걀 껍데기를 넣었을 때에는 기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난 후에는 껍데기가 녹아서 껍데기는 없고 우리 껍데기에 붙어 있던 약간 막같은 물질만 남아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걀 껍데기를 묽은 수산화트륨 용액에 넣었을 때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삶은 달걀 흰자를 묽은 염산에 넣었을 때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에 넣었을 때에는 이제 뿌옇게 흐려지면서 삶은 달걀 흰자가 흐물흐물해지면서 녹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리석 조각을 묽은 염산에 넣었을 때에는 달걀 껍데기랑 마찬가지로 기포가 발생하면서 대리석이 녹았습니다.
그리고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 넣었을 때에는 대리석 조각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두부는 묽은 염산에 넣었을 때에는 변화가 없었고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 넣었을 때에는 뿌옇게 흐려지면서 흐물흐물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번 공통점을 발견해 보고 용액의 성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관찰 56쪽을 펴고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에 물질을 넣었을 때 나타난 변화를 바탕으로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의 성질을 적어 보도록 합시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한번 실험 관찰에 적어 보도록 하세요. 다 적어 보았나요? 네, 우리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산성 용액은 달걀 껍데기와 대리석 조각을 녹이고 염기성 용액은 삶은 달걀 흰자와 두부를 녹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달걀 껍데기와 대리석 조각은 이제 탄산칼슘이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런 물질에는 달걀 껍데기, 대리석 조각뿐만 아니라 조개 껍데기 등도 있습니다. 이런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물질은 산성 용액과 만났을 때 녹게 됩니다. 우리 삶은 달걀 흰자와 두부는 단백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염기성 용액은 단백질과 만났을 때 녹게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처음에 궁금해했던 서울 온각사지 10층 석탑에 유리 보호 장치를 한 까닭을 실험 관찰 56쪽에 적어 보도록 합시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다 적은 후에 다시 재생해 주세요. 적어 보았나요? 자, 왜 이런 유리 보호 장치를 했을까요? 네. 우리 서울 온각사지 10층 석탑은 우리 뭘로 만들어져 있다 했죠? 네.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대리석에 산성을 띤 빗물이 만나면 대리석이 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리 보호 장치를 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산성비뿐만 아니라 새의 배설물도 산성을 띠고 있어가지고 이 배설물에도 석탑이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 보호 장치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산성 용액은 달걀 껍데기와 대리석 조각은 녹이지만 삶은 달걀 흰자와 두부는 녹이지 못합니다. 염기성 용액은 삶은 달걀 흰자와 두부는 녹이지만 달걀 껍데기와 대리석 조각은 녹이지 못합니다. 선생님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은 두 용액에 달걀 껍데기를 넣었을 때 나타난 변화입니다. A 용액과 B 용액 중 산성 용액은 어느 것일까요? 우리 산성 용액에 달걀 껍데기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네, 기포가 생기면서 녹게 되죠? 그래, 여기 기포가 생긴 B 용액이 산성 용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 여러 가지 물질을 넣었을 때의 변화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우리 묽은 수산화 나트륨에 염기성 용액에 물질을 넣었을 때의 변화입니다. 두부를 넣었더니 녹는다. 네, 맞죠? 대리석 조각을 넣었더니 기포가 발생한다. 기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달걀 껍데기를 넣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삶은 달걀 흰자를 넣으면 녹게 되죠? 정답은 1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대리석으로 만든 서울 온각사지 10층 석탑에 유리 보호 장치를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먼저 서울 온각사지 10층 석탑은 대리석이기 때문에 산성을 띤 빗물에 훼손될 수 있어서 유리 보호 장치를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산성비뿐만 아니라 새의 배설물도 산성 물질이므로 이런 새의 배설물이 닿지 않도록 유리 보호 장치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직접 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